안녕하십니까. 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저희 방금 세 번째 시간까지 어떤 부분 진행했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진행을 했어요. 예, 수요 공급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죠. 이해하는 게 수월하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암기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예, 수요와 공급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하는 게 첫 번째로 접근하실 방법이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조금 외워야죠. 부동산의 공급적인 특징들, 부중성에 의해서 수직으로 바로 선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지 않고 비탄력적이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업이 가격을 올렸을 때 총소득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경기 변동 파트를 할 건데요. 58페이지에 5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흐름만 쭉 따라가고 암기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 좀 수월하게 이번 시간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8페이지 그럼 교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인데요. 가의 개요 두 번째 단락.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시장의 분화로 인하여 일반 경기 변동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보다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변동폭이 크며의 동그라미. 그 진폭 또한 크게 나타난다. 진폭이 크다의 동그라미. 부동산은 왜 그렇다고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다 크게 나타난대요.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기간이 좀 길어지거나 변동이 커지거나 이러한 특성들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설계 쭉 보시면서 일반 재화나 일반 재무설계 파트와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 번쯤은 꼭 눈여겨봐 두세요. 보기 지문 하나에서 말 바꿔갖고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부동산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학습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하고 이 과목하고 충분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출제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분야만의 부동산 설계만의 특징들, 다른 분야의 차이점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눈으로 봐두셔라. 이어서 경기 변동의 유형인데요. 이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고 가겠습니다. 일반 경기 변동은 경기순환이라고 하는 순환적 변동 외에도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 구성 요인이 있으며 부동산 경기 변동은 네 가지 변동이 혼합되어 있다. 1번 순환적 변동, 2번 계절적 변동, 3번 장기적 변동, 4번 무작위적 변동. 이렇게 네 가지 변동이 경기 변동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순환 국면 별표. 여기는 이제 바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경기순환의 국면인데요. 1. 경기순환 국면의 구분은 두 번째 줄 끝에 이러한 경기의 네 국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한 개의 순환을 일주기라고 한다. 자, 이러한 경기의 구분은 어디에 있어요? 넘어오시면 60페이지에 있죠. 60페이지 그림 2-8. 자, 이어서 계속 밑줄 그을게요. 다만 일부 부동산의 경우 개별적인 특성으로 인해 뭐를 순환지기를 따르지 않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이를 안정기라고 한다. 일반적인 순환주기 네 가지 외적으로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안정기. 예. 따라서 부동산 경기순환 국면은 안정기를 포함하여 5개 국면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동산만 갖는 특징들 꼭 봐두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4단계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림 2-8 그림하고 밑에 1, 2, 3, 4, 5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 4개 국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얘도 실은 우리 이렇게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부분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과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 하락은 파란색이 좀 좋겠죠. 하락하는 부분. 요 국면을 조금 구분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국면 중에 두 가지 국면은 상승을 하고 두 가지 국면은 하락을 해요. 그럼 상승하는 국면 두 가지는 뭐라고 그래요? 자, 지금 여기가 추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게 기준점이 돼요. 기준점.
이 기준점보다 위에 있으면은 뭔가 좋다. 기준점보다 아래에 있으면 뭔가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수월하시겠죠. 그러니까 기준점보다 위에 있으면서 계속 상황이 좋아져. 이런 애도 우리 뭐라고요? 호황이라고 하겠죠. 호황. 기준점보다 좋아서 호황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여기가 바로 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정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호황을 겪다가 안 좋아져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죠?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다른 말로 후퇴한다. 경기가 후퇴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후퇴하는 게 어디 좋은 부분에서니까 경기 후퇴고, 좋지 못한 기준점, 추세 수준보다 아래 나쁜 부분에서도 계속 경기가 후퇴하면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해요? 불황이라고 해요. 불황. 예, 반대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추세 수준으로 윗부분에 있는 데서 경기가 나빠지는 걸 불황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경기 후퇴라고 한다고요. 맞죠? 그리고 또 경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가 뭐가 될까요? 여기 정점이었으니까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불황을 겪고 나서 다시 경기가 좋아져.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긴 하는데 어떻게 여전히 나쁜 부분에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해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즉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죠. 경기 회복. 됐나요? 이렇게 네 가지 국면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프 중심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도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써드리고 교재를 보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복기 1번. 회복기는 어디죠? 회복기. 예. 어디? 여기 경기 회복. 여기에요. 여기. 경기 회복. 여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 회복기예요. 저점으로부터 추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즉 경기의 하향이 그렇죠. 저점에 이르러 하향을 멈추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국면 뭐라고요? 경기 회복. 다른 말로 회복기라고 한다. 이때가 회복기라고 부른다. 회복기의 특징은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1번 거래 활기. 됐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나타나죠? 금리는 낮아져. 낮은 부동산 가격은 투자 심리를 유도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선다. 2번 낮은 금리로 투자 활성화. 이렇게 된다. 회복기의 특징들. 됐죠? 그래서 회복기에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된다. 부동산의 경기 회복은 지역적 또는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지역적, 개별적은 어디로 옮겨갈 수 없는 고정되어 있는 개념 때문에 국한되고 지역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계속 언급돼요. 우리 1장에서 했었어요. 1장에서. 여기 계속 보시면 어떤 얘기가 중요하냐면 세 번째 여기 밑줄 별표 치셔야 돼요. 회복기에는 뭐라고요? 이 회복기에는 과거의 사례 가격이에요. 즉 회복하기 이전에 불황기나 이 저점에 있을 때 이때 사례 가격이 뭐가 된대요? 하한선이 된대요. 그러면 보세요. 천천히 이해하시면 쉬워요. 저점,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최악의 상황에 거래됐던 거래 가격. 이때 팔았던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을 경기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000만 원 했으니까 나는 1,000만 원만 받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때가 최악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최악보다 많이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거래 가격, 과거의 거래 가격이 뭐가? 하한선이 된다. 즉 최저점, 마지막 하한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경기 회복 국면일 때. 이 부분 같이 이렇게 경기 회복기 설명할 수 있고 회복기의 특징 그리고 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얘네를 같이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리고 말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호황기 투자자가 즉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면이래요. 호황기가 어디였죠? 여기 있네. 여기 호황기. 이때는요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면으로 정점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상승한대요. 정점에 갈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호황기의 특징 정점 이르기까지 뭐가? 가격이 상승한다.
자, 호황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 일로에 있고 건축 허가량이 증가. 특징 또 한번 적어 봅시다. 1번 건축 허가량 증가. 자, 무슨 소리냐면 건축 허가량이 증가된다는 게 호황기예요.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 너도 나도 짓고 보자. 그렇죠? 허가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정부나 이런 데다가 저 아파트 짓게 해주세요. 집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어서 계속 허가량이 증가하며 거래도 활발하지만 정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외부 충격에 따른 경기 후퇴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렇겠죠. 건축 허가량도 증가되고 두 번째 여기 말씀한 것처럼 거래도 활발해진다. 하지만 단점이 뭐였어요? 문제점 한 가지 딱 나오는 문제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얘도 생각하시면 고점이니까 당연히 뭐만 남았어? 떨어질 일만 남았잖아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후퇴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정점을 치닫고 있는 호황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책 읽어보지 않고 요거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호황기 때 거래된 가격은 사람들이 얘를 최저로 볼까요? 경기가 제일 좋았어. 그때 1억에 팔렸어. 근데 저 아파트 사야 돼. 호황기 때 1억이었어. 아, 그럼 최소 1억 원 줘야지. 1억 1,000만 원에 사야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이때가 뭐였으니까? 피크였으니까. 제일 비싸게 거래된 가격이 이때 거래된 가격이에요. 그럼 우린 당연히 이때 과거의 거래 가격을 뭘로 본다고요? 얘를 마찬가지로 또 뭘로 본다? 하한선으로 본다. 상한선으로 절대 보지 않는다. 됐나요? 둘 다 하한선으로 본다.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두 가지 특징이 벌써 짚혔어요. 이러한 특징 말고 과거의 거래 가격을 설명할 때 얘 상승하는 국면이었죠. 상승. 얘도 아무튼 상승하는 국면이었죠. 상승 국면에서 누구? 과거의 거래 가격은 다 뭐가 된다? 하한선이 된다. 자, 과거 거래 가격이 즉 상승하는 부분에서의 과거의 거래 가격은 뭐가? 하한선을 나타낸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이거 헷갈려요. 하한선, 상한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기 편하시겠죠. 수월하시게. 자, 이어서 3번 후퇴기. 정점에 도달한 경기가 후퇴기 어디 있었죠? 아, 경기 후퇴 여기였네요. 파란색. 지금 제가 박스 그리는 여기. 경기가 후퇴한데요. 정점에 있다가 이제 아직은 좋아요. 나쁨으로 가진 않았어요. 여전히 추세선 위에 있고 정점으로부터 떨어지는 추세예요. 후퇴기. 정점에 도달한 경기가 후퇴하는 국면으로 공급이 수요를 추가한대요. 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그래서 가격은 약보합세를 형성한다. 가격 보합. 그리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금리가 상승한대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들 1. 거래 감소 2. 금리 어떻게 된다고요? 금리는 상승한다.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면 또 천천히 생각해 보죠. 거래 가격 어떻게 될지. 그러면 이때 떨어질 때 거래 가격,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즉 경기가 정점에서 후퇴하는 상황에서 거래됐던 가격이 난 그래도 최소한 저 정도는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게 피크였구만. 저게 최대야. 그러니까 얘를 뭘로 봐요? 상한선으로 본다. 여기랑 반대가 개념이 되겠죠. 자, 거래 가격 첫 번째 정리. 두 번째, 과거 거래 가격이 상승 국면이 아니라 하락 국면이 되는 순간 걔를 뭘로 본다? 상한선으로 우리는 보겠다 이 소리예요. 이때 거래된 게 최고야. 왜? 앞으로 계속 나빠질 일만 남았지 좋아질 일은 없으니까. 이 중에 언제 거래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거래됐던 가격이 우리가 느끼기엔 최상인 것 같아. 여기도 거래 가격 상한선으로 본다. 여기는 똑같은 이야기죠. 그럼 하나 딱 남았네요. 설명하는 거. 여기 불황. 이 불황은 특징이 뭐겠어요? 지금 계속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호황과 회복은 둘 다
경기가 좋아지는 파트인데 어떻게? 얘는 정점으로 치닫고 얘는 어디로? 저점에서 시작하고. 그죠? 얘는 경기 후퇴랑 불황은 둘 다 경기가 하락하는 수축하는 국면인데 수축할 때 어떻게? 경기 후퇴는 정점에서 떨어지고 불황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요?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4번 불황기. 투자가 위축되면서 공급 및 거래가 저조하고 공가 및 공실률이 상승한다. 특히 불황에 약한 고급 주택 등의 큰 폭의 하락을 보일 수 있다. 저점에 이르기까지 가격은 하락한다. 이게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가격은 하락한대요.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될까요? 종전의 거래 가격이 여기랑 똑같이 거래 가격은 상한선이죠. 왜 상한선이에요? 아직도 떨어지려면 끝이 없어.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즉 가격이 다 떨어지면 상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흐름 쭉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경기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경기가 요 추세 수준, 기준점에 있는 수준이었는데 경기가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즉 호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우리 호황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정점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계속 올라요.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이 사고 싶어. 시장에 돈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상승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공급하는 건축주들은 건축 허가를 계속 내요. 허가량이 증가되면서 마찬가지로 뭐도 거래도 찍어내는 대로 지어내는 대로 계속 분양이 돼요. 그러니까 거래도 계속 활발해진다.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너무 경기가 커지거나 버블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외부 충격에 의해서 후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때 거래됐던 가격을 최상한 꼭대기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하한선으로 본다. 왜? 우리 경기 아직 계속 성장하는 중이니까 어제 산 가격은 오늘보다는 싼 거야. 왜? 아직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왜요? 정점에 이르기까지 가격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아직도 상승 중이야. 그러니까 즉 정점에 치닫을 때까지는 가격은 매일 올라. 그러니까 어제 가격은 무조건 오늘 가격 기준으로 어제 가격은 얘는 뭐야? 하한선. 얘보다 많이 받아야지가 된다고요. 그러다가 정점, 피크에 딱 올랐어요. 그러다가 외부 충격이 생겼든 내부의 충격이 있든 정점을 중심으로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하고 떨어집니다. 그때는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요. 왜? 이때 건축허가 많이 내놨죠. 그래서 허가를 많이 낸 건 거래가 활발하니까 했던 건데 허가 냈던 건물들이 아직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냈던 건물들이 지금 분양 중이니까 공급량은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경기가 후퇴를 겪는다는 걸 소비자들이 체감을 하는 순간 지갑을 딱 닫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가 아파트 일리다가 경기가 안 좋네 그만 지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완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급량은 계속 유지가 되는 반면에 수요량은 홀딩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는 소비자들은 더 이상 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급을 보지 않고 관망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도 어떻게 보합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격이 변화하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거래 당연히 감소되죠. 왜? 수요가 적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금리도 상승시켜요. 금리가 너무 높았어. 금리가 너무 낮았어. 금리 올려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가격이 계속 오르는 중이에요? 떨어지는 중이에요? 떨어지는 중이죠.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또 떨어져. 자고 일어나면 또 떨어져. 그러니까 거래 가격이 뭐예요? 전에 과거의 거래 가격이 상한선이 돼요. 자고 일어나면 오늘 떨어져 있으니까 어제가 최고야. 내일 오늘만큼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꿈을 꾸면서 매일 자는 거예요. 내가 다음날 팔리면 좋겠는데 이 집이 어제만큼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잔다고요. 그러니까 거래 가격이 상한선이 된다. 하지만 더 슬픈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락이. 그 하락이 경기 후퇴기를 거쳐서 불황으로 접어들게 되면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저점까지 즉 경기가 바닥을 칠 때까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한다. 그럼 이때는 마찬가지로 별다른 특징 없이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는데 계속 거래 가격은 상한선. 과거의 거래 가격은 상한선이 된다. 계속 그 꿈이에요. 바닥을 칠 때까지. 내가 내일 오늘 가격만큼 내가 어제 가격만큼만 오늘 내 집을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면서 잠들게 되겠죠. 그러다가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경기의 회복의 신호탄이 터지면서 회복기에 드는데 회복기는 어디로부터?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시작하는 게 회복기예요. 그러면서 회복기의 특징은 거래가 다시 활기를 떼요. 자, 거래 활기랑 거래 활발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거래가 활발.
여기 호황기에 거래 활발은 거래가 막 잘 되고 있는 거고 이때는 너무 안 되다가 겨우 사람들이 부동산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계약서를 쓰진 않아도. 그리고 금리를 다시 낮게 만들어요.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게 해요. 우리 금리가 낮아지면 공급, 수요, 양 측면에 다 호황을 띌 수 있는 영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그래서 낮은 금리가 투자를 활성화시킨다. 하지만 이때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어제 가격보다는 눈뜨고 일어나는 순간 마음이 싹 바뀌어. 요때까지만 해도 나 어제만큼만 받고 집 팔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저점을 딱 통과하는 순간 야 어제 가격이 죽어도 못 팔아. 오늘은 어제보다 100원 더. 내일은 100원 또 더. 그러니까 과거의 거래 가격이 뭐가 하한선이 된다. 이렇게. 국면 뭐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개념 자체 이해를 하셔야지. 조금 수월해요. 왜? 왜냐하면 교재 계속 보세요. 일단 안정기는 설명하고 갈게요. 안정기는 부동산 시장의 특유의 국면 동그라미. 불황에 강한 부동산, 즉 위치가 좋고 수요가 많은 적정 규모의 부동산 경우에 적용된다. 뭐 강남역 이런데, 명동 이런데, 가로수길 이런데.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거기 사람들 가죠. 이런 데는 경기에 좋다고 해서 너무 오르지도 안 좋다고 해서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61페이지 표 2-2.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이 터지려 설명드린 거예요. 이 표를 외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표를 외우는 건. 그래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요. 자, 볼게요. 61페이지 표 2-2 회복기엔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투자 심리가 생겨나겠죠. 회복기에는. 호황기에는 지금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후퇴기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좋다가 나빠지니까 살짝 한번 쳐다볼까? 이런 생각. 그리고 거꾸로 불황기에는 최악이죠. 제발 내일 어제 가격만 이 생각. 그러니까 투자 의욕이 상실돼 버려요. 이런 건 부동산 투자의 측면에서 부동산 공급 측면에서도 쭉 보시면 이 회복기에는 경기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니까 거래 활기띠죠. 그러니까 조금씩 공급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호황기에 되면 뭐 한다고요? 건축 허가량이 증가되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확 늘어요. 엄청 늘어요. 그러다가 정점을 중심으로 후퇴기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는 스탑. 어떻게 할까? 살까 말까 고민해서 가격이 보합되니까 마찬가지로 뭐가 과잉 공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황기에는 그나마 짓던 공급들도 다 끝나고 떨이로 넘기고 나서 이때는 공급 자체가 아예 없어요. 누구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안 팔리니까. 팔아도 싸게 팔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측면들이 생긴다고요. 그 부동산 수요도 공급과 똑같은 입장에서 보시고요. 부동산 가격 한번 볼게요. 부동산 가격 회복기에는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 호황기에는 정점까지 계속 상승. 후퇴기에는 가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히려 안정되는 시기예요. 너무 버블이 생겼던 게 살짝 꺾이는 안정기예요. 여기 안정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왜냐하면 후퇴기에 부동산 가격이 가격 안정을 찾는다. 이거 제대로 나와도 찾기가 힘들어요. 왜? 안정기는 어디에? 우리 5번에 했던 안정기에 되는 것 같아. 근데 절대 아니라 후퇴기에 부동산 가격은 가격 안정이다. 그리고 불황기에는 당연히 가격은 어디까지? 저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돼 있다. 물가나 실업률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자율 한번 볼게요. 이자율은 회복기에는 하락을 시작하겠죠. 당연히. 회복기에는. 여기 경기 회복할 때는 이자율은 하락할수록 좋은 거예요. 경기를 살리려면 이자율을 하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경기가 버블에 가 있으면 이자율은 반대로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자율은 회복기에는 하락 시작이에요. 그리고 호황기에는 최저예요. 여기 최저. 그리고 거꾸로 후퇴기에는 상승시키고 불황기에는 최고 수준이 돼요. 네. 그리고 가격 동향 볼게요. 가격 동향은 뭐 상승, 최고 수준, 하락, 최저 수준은 이거 보시면 당연하고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의 동그라미. 아까 허가 신청 말씀드렸죠. 회복기에 이제 활기를 띈다 그랬으니까 회복기에는 활기.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해볼까? 해가면서 이렇게 건축 허가 신청서가 조금씩 늘어나게 하는데 호황기에는 뭐가요? 허가량 증가 최대예요. 최대를 띄다가 후퇴기에 공급이 늘어나니까 마찬가지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불황기에는 누구도 짓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 신청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 사례 가격은 이렇게 정리를 하셔라. 과거 사례 가격은 마지막 거래의 형태.
거래 형태는 회복기에는 매수자 우위에서 매도자 우위로 바뀝니다. 회복기가 언제였어요? 여기였죠. 경기가 점점 살아나. 그렇죠. 경기가 점점 살아나. 그럼 파는 사람이 좋아요? 사는 사람이 좋아요? 파는 사람이 좋죠. 경기가 살아나. 우리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내일 100원 더 주세요. 내일 100원 더 주세요. 누가? 매도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호황기에는 여전히 누가 유리해요? 얘는 그냥 완전히 매도자가 유리해요. 누구 입장이 바뀌지 않아요. 왜? 없어서 난리야. 시장에 돈이 넘쳐. 부동산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리고 거꾸로 후퇴기에는 매도자 우위에 있던 그 것들이 누구 중심으로? 매수자 중심으로 바뀌어요. 왜? 공급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디? 불황기에는 사고 싶은 사람이 최고예요. 불황기에는. 팔고 싶어. 제발 어제 가격으로. 요거만 기억하시면 표 2-2 박스가 설명이 돼요. 지금 60페이지, 61페이지가 교재는 한 페이지인데 꽤나 오랜 시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여기 문제가 거의 한 번에 한 번 이상 나올 거예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면 설명하는 거 말고도 지금 61페이지에 표 2-2 표 있죠? 그 아래에 한 4가지 정도, 3가지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이번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들은 한 번쯤은 중요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으니까 박스를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 힘드니까 이해하면서 가셔라. 됐나요? 말이 조금 빨랐어도 천천히 한 번 더 보세요.